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포스트지 도쿄 지국장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내용은 이렇게 거론이 없었고 일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접근을 조금 완화를 해주는 그런 부탁이라고 할까요?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고요. 미국과 북한의 대표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달라, 그런 뉘앙스로 미국 입장을 전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은 많이 좀 떨어졌죠. 뉴욕 타임즈가 영향력이 좀 더 있는 그런 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은 불안정한 전국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지도자 후보로서 그런 대담이었고, 말미에는 사법 리스크도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 사법 리스크인지 검사 리스크인지 그런 부분도 용어도 그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따라서 다 사법 리스크냐 아니면 검사 리스크도 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죠. 이 변화라는 것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 자체가 기회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만 변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거는 변화라기보다는 기회주의. 그런 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경화가 돼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도 또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크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에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 보면 대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대선에 나온다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강남 4개 동에 그런 토지거래 허가 규제 해제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라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연 표가 더 올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너무 이렇게 일시적인 국민들의 성감대를 자극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좀 멀리 보고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2월 15일이네요.
5일 있으면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너무 많은 정책과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취임하고서 가족의 코인을 발행을 한다. 민코인을. 그것도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좀 안 맞는데, 아무튼 민코인 발행해서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그게 지금 33억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취임해서 지금 25일 동안 1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1억 달러면 1,500억이죠. 환율 1,500원으로 하면 20일 만에 1,500억을 대통령 일가가 취임하고서 번다.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인지 회유인지, 저는 협박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 정책이 유효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래의 기술, 국제사회에서의 거래의 기술, 저는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상대한테 매력과 유혹을 줘서 자기한테, 자기 정책에 동의를 하는 그런 게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협박을 한다? 조금 추잡한 기술 아니냐, 거래의 기술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세계를 5대양 6대주를 부동산으로 보고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마인드. 그게 한 국가의 지도자냐. 약간 물음표가 찍어지는 부분이죠. 본인 자체가 많은 사법적인 재판이 있었고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취임하고 그 사법부를 뛰어넘어서 헌정 위반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기소해야 될 걸 안 하고, 해야 될 걸 하고, 사면해주고. 의회 난입한 그 사건에 참여했던 분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집단지성에 부합을 해야지, 자신한테 동의하는 사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 그것은 민주주의 바탕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부패가 있게 되고, 지금 벤스 부통령이나 머스크, 이 부통령과 정부 효율부 장관이 한 국가의 리더라기보다는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 이러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벤스 부통령 독일 뮌헨에 가서 독일의 극우정당 AfD라고 있죠. 그쪽을 지지한다거나, 독일의 현재의 문제는 이민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뭐 그런 내정 간섭적인 얘기라든가, 필요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독일은 메르츠 그 서민 대통령 16년 동안의 이민자 정책으로 지금 메르츠 전 총리를 악마화하죠. 16년 동안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때 그 유럽의 병자를 유럽의 강국으로 했던 메르켈 총리를 지금 와서는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잘 살았잖아요. 그 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었어야지,
메르켈 총리 시절의 정책이 지금에 와서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역사 평가에 저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메르켈 총리하고 라이벌이었던 메르치 당수가 유력하게 이제 총리가 되는 거로 AFD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독일도 갈 길이 모른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금 미국이 그 대통령 자체가 이 범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주에서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고소를 하잖아요. 뭐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14개 주, 어떤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24개 주. 그렇게 주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가 하는 거에 뭔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은 이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민주주의가 모범 국가하고 발전을 했는가,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백인과 남성의 우월주의, 그것은 편가르기잖아. 그런 것들은 화합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 트럼프 내각은 미국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산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자기가 존경했던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왜 그 이름을 갖게 됐나는? 그것을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꾼다. 그건 문화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만도 그렇게 해왔던 걸 미국만으로 바꾸려고.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또 시장도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붕괴되는 거죠. 그럼 계획경제 아니에요. 그럼. 시장을 이기는 건 결국 계획경제거든요. 민주주의 자본시장 경제는 정부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거지 이기려고 하고 국복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감세, 관세, 그걸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AP 통신이 세계 통신 중에서는 좀 유명하죠. 4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그 AP 통신이 한국의 MBC 같은 상황이죠. 지금 배역안에도 못 들어오고 비행기에도 탑승을 안 시켜줘요. 본인들한테 유익한
이런 보도가 안 된다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CBS는 소송을 걸었어요. 카멜라 민주당 후보를 좀 좋은 쪽으로 보도했다고 해서 그 무려 100억 달러 소송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면 15조. 한 방송국한테 15조 소송을 한다. 그것도 민주당 후보였던 카멜라 후보를 뭐 조금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거로, 그런 소송을 까지 하면 이게 지금 완전히 질서가 미국 내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계 무역,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붕괴되고 다 독단적으로, 러우 전쟁도 자기가 뭐 물론 중재자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한테 히토리 50% 내놔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죠. 협박이고. 유럽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럽이 지켜야 돼요. 미국 이 정치인은 끌려다니면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국익과 국민을 또 민족을 바라보고 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차기 지도자는 이런 점을 잘 새기셔야 돼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인질 정치를 하는 거, 저는 매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일가, 그리고 주변의 현 내각과 이너서클들이 국회 나와서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할 때 저는 뻔뻔하다고 좀 보거든요. 태도 자체도. 말한 말씨나 그 행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뻔뻔해요. 그 왜 뻔뻔한 거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그 일가, 그 내각, 뭐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 판사, 검사, 변호사, 정관계, 사회 지도자, 그분들에 대한 또 주요 원로 정치인, 한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캐비넷을 갖고 있기 때문에 뻔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 상대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야비한 거지. 비열하고. 저는 혹연히 그걸 갖고 해외로 망명 가서 해외에서 그거 터뜨리면 우리나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국가 원수로서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걸 해외 나가서 다 터뜨리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출국 금지 다 시켜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그 일가, 그리고 그 계엄에 관련된 세력 다 출국 금지 시켜야 됩니다. 국가 보안의 문제. 그리고 망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달게 받아야 돼. 명확하게. 국민의 심판을.
미국이 강한 미국을 외치는 건지 공공의 적으로 외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너무 이기적인 상황. 그것도 미국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와 머스크 일부 사람만 또 도움이 되는 트럼프 일가, 그런 외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도. 저는 강한 목소리를 외친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유일주의를 외치는 명분으로 혹여니 트럼프와 머스크 그 일가와 이너서클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물음표를 찍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려는지는 제가 결정을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민이 납득하게 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대선이 치러지면 정책 대선을 하시고 비전 대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일가와 자신을 둘러싼 이너서클들을 위한 국정이 아닌 국가, 국민, 민족을 보는 그런 정치, 국정, 그런 한국이 되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